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의 세계로 온 타프티이다. 3000년 전 나는 이시스 신전의 사제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유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에게 나는 이 세상을 비밀을 말해주려고 다시 왔다.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의적 자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추하디 추한 나의 아이들아, 너희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의 세계로 온 타프티이다. 시간은 영원하지. 그리고 나는 그 영원을 거슬러 어디든 언제든 내 뜻대로 갈 수 있다. 3000년 전 나는 이시스 신전의 사제였다.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는 언젠가 알려줄 때가 오겠지.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자신조차 모르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 사용법이란 것을 배운 적이 없다. 물론 없겠지. 너희가 배운 것이라곤 손을 씻거나 기저귀를 가는 법 따위니까. 그 외에 너희가 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희 자신에 대해서든 이 세상에 대해서든 그 어떤 것도. 예를 들어 너희는 너희 자신이 어떤 의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건 너희에게 이식된 의견이다. 또 너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줄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거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지. 너희는 그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니까.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존재. 이것이야말로 너희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나는 너희가 외롭고 불행하며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만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에게 온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려고 한다. 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너희의 인생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너희조차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자, 너희의 그 조그마한 의자에 좀 더 편하게 앉아 잘 듣거라. 현실은 너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부터 시작해보지. 현실은 마치 양파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는 그 중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와 매일 잠들어 보았던 꿈의 세계만 알고 있을 것이다. 꿈의 세계는 너희의 머릿속에서 나온 허구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 또는 일어날 뻔했던 모든 일들이 저장된 영화 필름의 보관소 형태로 말이다. 꿈을 꾼다는 것은 그 보관소의 영화 필름 중 하나를 재생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꿈은 환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이지. 필름은 물질이고 너희가 보는 영화는 비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저 단 한 번, 바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교체되는 영화 속의 프레임처럼 찰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제이다. 너희의 삶,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의 본질, 즉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실체에서 다른 실체로 변화한다. 한때 너희는 물고기, 공룡 또는 내 발로 기어다니는 파충류였다. 그러나 지금의 너희가 이만큼이나 진화했다고 자만하지 말기를. 그렇다 하더라도 나만큼 완벽한 존재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기어가야 하니까. 너희는 먼 옛날 너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실체는 영혼의 개별적인 삶이니까. 혹은 개별적인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한다. 육체 안에 영혼은 존재하면서 여러 형태를 가지게 되지. 즉, 육체는 일종의 우주복인 셈이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느냐? 현실과 삶의 특성이 본래 그런 법. 그 특성은 바로 움직임과 변화다. 모든 프레임은 영화 필름을 따라 움직이며 그와 동시에 애벌레는 나비로 변화한다. 나비가 알을 낳아 그 알이 부화하면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는 다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지. 지금 너희는 모든 진화 단계 중 애벌레 단계밖에 이르지 못했다. 작고 징그럽지만 어쩌겠느냐? 너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 말고는 별 수가 없지. 잘 듣거라. 꿈과 생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릴 적 너희는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물론 지금은 그때가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때 너희는 꿈의 세계와 너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 사이에 그 어떤 경계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너희에게 어른들은 꿈의 세계는 상상일 뿐이며 진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겠지. 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이다. 꿈의 세계도 이 세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 그저 다른 공간에 존재할 뿐이다. 잠이 들고 깨어나는 것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느냐? 겁나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겠지만 꿈과 그 뒤에 따라오는 깨어남은 마치 삶과 죽음과도 같은 일종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삶은 꿈이며 죽음은 깨어남이지. 여태껏 그 반대의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나의 착한 아이들아, 모든 걸 한꺼번에 알려줄 필요는 없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겠다. 꿈과 생시 사이에는 3가지 공통점과 1가지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기로 하고 공통점을 먼저 보도록 하자. 첫 번째,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너희는 잠들어 있다. 그렇기에 너희는 어디에 있든 무력하지. 꿈이든 생시든 모두 너희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꿈과 생시 모두에서 깨어나는 법을 알려주겠다. 두 번째,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현실은 마치 영화 속의 한 프레임처럼 움직인다. 하지만 너희는 그저 땅만 볼 줄 알기에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앞을 보는 능력, 그 능력을 너희는 꿈에서 너희가 본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다. 세 번째,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프레임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못하지. 주의가 지금 이 순간의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다. 무슨 뜻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뭔가를 안다고 하여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너희는 현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너의 잠재된 능력을 모두 깨울 것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어차피 너희는 한 번에 주어도 받아먹을 능력이 없다. 그리고 영원을 사는 너희에게 앞으로의 아주 짧은 나의 수업이 너의 무한한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급해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럼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오늘 말한 것을 충분히 숙지해 보도록 해라.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